오늘 밤 화장실 갈 때 조심해야 할 거야.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화장실 변기에 앉을 때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 바지를 내리고 앉아있는 그 순간, 엉덩이 밑 시커먼 구멍 속에서 누군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 단순히 훔쳐보는 변태의 눈빛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하지만 원망으로 가득 찬 죽은 자의 눈동자라면 말이야.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1989년 일본 열도를 충격과 공포, 그리고 구역질 나는 혐오감으로 몰아넣은 사건이야. 바로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 엽기적인 사건이 많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손에 꼽히는 미스터리야.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가 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됐거든. 과연 남자는 훔쳐보기를 하려던 변태였을까? 아니면 좁은 관 속에 억지로 구겨 넣어진 피해자였을까? 사건 현장으로 가보자. 1989년 2월 28일, 일본 후쿠시마현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야. 마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3살의 여교사가 있었어. 그녀는 학교 옆 관사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 저녁 무렵, 그녀는 볼일을 보러 재래식 화장실로 갔어. 당시 시골 관사는 수세식이 아니라 변기통 아래 정화조가 묻혀있는 재래식 구조였어. 그런데 변기에 앉으려던 순간 그녀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해. 변기 구멍 안쪽 깊은 곳에 거무튀튀한 물체가 보였던 거야. 자세히 보니 그건 남자의 신발이었어. 소스라치게 놀란 여교사는 바로 밖으로 뛰쳐나와서 정화조 뚜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 혹시 누가 숨어있나 확인하려고 말이야. 정화조 뚜껑을 열어본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하고 말았어. 오물이 가득 찬 그 어두운 통 속에 사람의 다리가 보였거든. 누군가 정화조 안에 거꾸로 박혀 있었던 거야.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어. 그들은 시신을 꺼내려고 했지만 입구가 너무 좁고 시신이 파이프에 꽉 끼어 있어서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꺼낼 수가 없었어. 결국 중장비인 포크레인을 불러서 땅을 파내고 정화조 파이프를 부순 뒤에야 시신을 꺼낼 수 있었지. 그 과정만 무려 몇 시간이 걸렸어. 시신을 씻겨놓고 보니 그는 이 마을에 사는 26살 청년 나오유키였어. 그는 마을에서 아주 평판이 좋은 청년이었어. 원전 유지보수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원이자 마을 청년의 간부를 맡을 정도로 인망이 두터웠지. 그런 그가 왜 남의 집 똥통 속에서 발견된 걸까? 자,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미스터리가 되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줄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투성이거든. 가장 큰 의문은 바로 파이프의 직경이야. 나오유키가 들어가 있던 곳은 정화조에서 변기로 이어지는 U자형 배관이었어. 이 관의 지름은 고작 36cm였어. 자, 지금 당장 자를 가져와서 36cm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봐. 성인 남자의 평균 어깨 너비가 보통 40cm가 넘어. 나오유키는 키 170cm에 운동을 좋아해서 어깨가 딱 벌어진 건장한 체격이었어. 어깨 너비 40cm가 넘는 남자가 지름 36cm짜리 딱딱한 플라스틱 관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도 옷을 입은 채로?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억지로 밀어넣으려 해도 어깨가 걸려서 안 들어갈 거야. 그런데 발견 당시 그는 마치 테트리스 블록처럼 그 좁은 공간에 완벽하게 끼어 있었어. 경찰의 발표는 더 황당했어.
경찰은 이 사건을 여교사를 훔쳐보려고 침입했다가 좁은 관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고사라고 결론지었어. 즉, 관음증 환자의 비참한 최후라는 거지. 경찰의 설명대로라면 나오유키는 스스로 그 좁은 구멍을 비집고 들어갔다는 소리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 야외에 있는 정화조 뚜껑을 열어. 냄새나는 오물이 가득 차 있겠지. 거기에 발부터 집어넣어. 그리고 좁은 파이프를 통과해서 변기 구멍 바로 밑까지 기어 올라가야 해. 그런데 시신의 자세가 아주 기괴했어. 그는 윗옷을 벗어서 가슴에 안고 있었고 무릎을 구부린 채 웅크리고 있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발 한 짝은 벗겨져서 머리 근처에서 발견됐지. 훔쳐보러 들어간 사람이 그 좁아 터진 관 안에서 굳이 상의를 탈의한다? 팔을 움직일 공간조차 없는데 어떻게 옷을 벗었을까? 그리고 신발은 왜 머리맡에 있었을까? 유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타사를 강력하게 주장했어. 누군가 그를 죽인 뒤 훔쳐보기범으로 위장해서 정화조에 유기한 것이다. 그 근거로 시신의 상태를 들었어. 옷이 벗겨진 건 좁은 관에 억지로 밀어넣는 과정에서 말려 올라가거나 벗겨진 것이고, 신발이 머리 쪽에 있는 건 그를 거꾸로 쑤셔 넣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생각해봐. 의식을 잃은 사람을 좁은 구멍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면 발부터 넣어야겠지? 하지만 어깨에서 걸릴 거야. 그럼 위에서 발을 마구 짓밟아서 억지로 구겨 넣었을 수도 있어. 실제로 시신의 팔꿈치와 무릎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저항흔이라고 볼 만한 큰 상처는 없었어. 이건 그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즉 이미 죽었거나 기절한 상태였다는 걸 암시해.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어. 나오유키는 시신 발견 4일 전부터 행방불명 상태였어. 부검 결과 사망 시점은 발견 2일 전으로 추정됐지. 즉 그는 며칠 동안 그 차가운 정화조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야. 살아 있었든 죽어 있었든 말이야. 그 기간 동안 여교사는 화장실을 사용했을까? 당연히 사용했어.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며칠 전부터 화장실을 쓸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물이 잘 안 내려갔다고 진술했어. 상상해봐. 나오유키가 만약 그 안에 갇혀서 살아 있었다면 그는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오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려달라고 소리도 못 지르고 서서히 얼어 죽어갔다는 거야. 좁은 파이프가 가슴을 조여와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태로. 그 공포와 절망감이 짐작이 나가? 반대로 이미 죽은 시신이었다면 여교사는 며칠 동안 시체 위에서 볼일을 봤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돼.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나오유키는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어. 그는 당시 마을 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어. 또 후쿠시마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에도 관여하고 있었지. 즉 누군가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어. 사건 직후 마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어. 나오유키의 지인이었던 한 남자가 사건 직후 자살을 했어. 유서도 없이 말이야. 사람들은 그가 나오유키의 죽음과 관련이 있거나 무언가를 알고 있어서 입막음 당한 게 아니냐고 수군거렸지. 하지만 경찰은 이 모든 정황을 무시했어. 서둘러 사건을 변태의 사고사로 종결짓고 시신을 씻겨서 화장해버렸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영영 사라져버린 거지. 나오유키의 아버지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3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이었어. 성실했던 아들은 죽어서까지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다 똥통에 빠져 죽은 변태,
라는 끔찍한 오명을 쓰게 됐어.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다 눈을 감았다고 해. 이 사건이 무서운 건 범인이 보여준 잔혹성 때문이야.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그 시신을 가장 더럽고 좁은 곳에 유기해서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렸잖아. 그리고 피해자를 영원히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어. 만약 이게 타살이라면 범인은 지금도 그 마을에서 평범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 그 녀석 꼴 좋게 됐지 라고 비웃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어깨 너비보다 좁은 파이프에 스스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신발을 머리에 얹은 채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게 과연 성욕에 눈이 먼 한 남자의 말로였을까? 아니면 거대한 권력에 맞서려던 청년의 비참한 최후였을까? 오늘 밤 화장실에 갈 때 변기물을 내리기 전에 한번 쳐다보게 될 거야. 물이 소용돌이 치며 내려가는 저 까만 구멍 아래 혹시 누군가의 억울한 눈빛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말이야. 좁고 어둡고 차가운 그곳에 갇혀 있는 건 오물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